안녕하세요 여러분. 닥터가게 예방의학 강의실 곽진입니다. 오늘은 진단 및 선별검사의 타당도, 즉 민감도와 특이도 평가에 대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최근 매스컴에서 코로나19 진단키트에 대한 많은 의문하고 궁금점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어떻게 진단키트가 정해지고 진단키트가 진단검사로서 얼마나 믿을 만한 것인지 정확한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바로 그 관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서 이러한 의문점들이 풀리기를 기대하는데요. 자, 지난 시간까지 역학을 통해서 질병의 원인과 결과, 즉 인과관계를 유추하는 과정을 설명드렸습니다. 인구 집단에서는 질병이 있고 또 질병이 없는 집단을 구분하는 것이 우선이겠죠. 자, 아래 그림에서처럼 신체 검사든 엑스레이든 심전도든 혈액 검사든 우리는 여러 가지 검사를 시행을 해서 그것을 진단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런 여러 종류의 검사가 어떻게 신뢰성과 정확도를 근거로 질병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되는지 오늘 강의를 통해서 아시게 될 거라고 기대합니다. 자, 검사에는 일단 선별검사와 확진검사가 있습니다. 먼저 선별검사를 시행을 해서 거기서 양성으로 나오는 환자를 대상으로 확진검사를 진행하는 게 일반적인 과정인데요. 이렇게 과정을 단계별로 두는 이유는 효율성의 측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교적 비용이 적고 침입성이 적은 검사를 우선 시행을 해서 채를 걸러내듯이 환자를 선별해내고요. 그 이후에 걸러지는 대상자 중에서 보다 더 침입성이 있고 비용에 부담을 줄 수 있는 확진 검사를 통해서 정확한 결과를 본다고 보시면 되겠죠. 예를 들자면 저희가 이제 대장암 검사를 할 때는 잔멸 검사를 먼저 하고 양성이 나오면 대장 내시경을 수행하고요. 간이나 담도 쪽의 문제 같은 경우는 먼저 초음파, 복부 초음파를 시행하고 복부 CT나 페트 같은 걸 통해서 확진을 하게 되는 예가 그 예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설명할 내용은요. 인구 집단의 생물학적 변이, 검사의 타당도, 검사의 민감도와 특이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인구 집단의 생물학적 변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검사치가 정상인지 비정상인지를 보기 위해서는 결과치가 인구 집단에서 어떻게 분포하는지를 아는 것이 좀 중요한데요. 예를 들면 투베르클린 반응의 경우에 그 대상자 수의 각각의 그 경화지름을 측정을 해서 그것의 분포를 그래프로 그려본 것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다 보면 피크 포인트가 크게 두 군데로 볼 수 있죠. 0에 가까운 부분과 20을 전후로 한 부분에서 피크 포인트를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두 이산연 형태의 어떤 분포를 통해서 결핵에 노출된 군과 노출되지 않은 군을 구분해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분포를 통해서 명확하게 질병이 있고 질병이 없는 군을 보는 것은 비교적 쉽지만 불행스럽게도 대부분의 경우에 이렇게 이산형 분포를 보이지는 않고 다른 형태의 분포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 그래프에서 보는 것과 같이 고혈압 환자의 경우에 그래프의 양상은 이렇게 일산형의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일산형의 형태는 우리가 질병이 있고 없고를 명확히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컷오프라는 레벨을 정해서 질병의 여부를 판단하는 의사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결정은 이렇게 분포에 따라서 물론 통계적으로 구분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생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면 혈압의 같은 경우 혈압이 어느 일정 수준 이상의 경우에 있어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이나 사망률을 증가시키는 근거가 있다면 그걸 기준으로 고혈압 기준을 정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경계선을 통해서 진단의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 경계선에 해당되는 어떤 대상자들을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의사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근거가 되기 위해서는 그 진단검사의 타당도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다음 장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선별검사의 타당도라는 개념을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타당도라고 하는 것은 질병이 있고 없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 말하자면 이 검사가 질병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구분하는데 얼마나 좋은 검사인가라는 질문의 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민감도와 특이도, 그 개념상으로는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요. 민감도는 질병이 있는 사람을 있다라고 판정하는 걸 의미하고, 특이도는 없는 사람을 없다라고 판정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민감도와 특이도를 계산하는 방법을 보여드릴 수 있는데요. 자, 어떤 실제 인구에서 질병이 있고 없음으로 나눠봤고, 선별검사에서는 양성과 음성으로 나눠봤습니다. 따라서 질병이 있는데 양성으로 나오는 경우, 즉 100에서 80은 80%의 민감률을 보인다고 설명할 수 있고요. 질병이 없는 군에서 질병이 진짜 음성으로 나오는 경우, 선별검사가 그럴 경우에 900분의 800으로 89%의 특이도를 설명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민감도와 특이도는 그 계산에 있어서는 표를 통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고요. 근데 여기서의 문제는 위양성과 위음성의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질병이 없는데 있다고 하는 경우, 또 질병이 있는데 없다고 하는 경우, 두 가지 경우가 발생할 수 있겠죠. 위양성의 경우는 실제적으로 질병은 없는데 검사를 시행해야 되는 복잡하고 비용이 드는 그런 부담을 형성할 수 있겠고요. 실제적으로 그 진단을 받은 사람은 아무리 병이 없다고 할지라도 걱정이나 부담을 갖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추가 검사를 해도 그것이 진짜 음성일까라는 의문을 갖게 되고 수용을 못하게 되는 문제를 발생시키고요. 위음성의 경우는 질병이 있는데 없다고 하니까 이거에 있어서는 심각한 질병일 때는 아주 치명적인 결론이 되겠죠. 만약에 암이었는데 그것이 암이 아닌 거로 나왔다면 결과적으로는 사망을 유발하는 원인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민감도와 특이도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현재 검사가 아닌 다른 검사를 통해서 실제 질병이 있나 없나의 기준을 알아야겠죠. 그것이 정말 창값에 어떤 있고 없음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기준치라는 것이 필요하고 골든 스탠다드라고 표현하는데요. 그것이 확보된 다음에 이러한 타당성 검사를 하는 과정을 거쳐야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까지 설명한 거는 음성, 양성 이렇게 두 가지 변수의 결정이 나는 그런 검사들에 대한 예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검사는 이렇게 양성, 음성 두 가지 결과만 있는 게 아니라 연속 변수, 말하자면 뭐 혈압 같은 경우에 뭐 60에서부터 뭐 200이 넘는 수치까지의 연속 변수가 가능하고요. 당뇨도 그런 개념으로 수치로서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그들의 어떤 양성보다는 일단 낮고 음성보다는 높은 양상의 그 어떤 기준점을 확립해 줘야 되는 중요성이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이 그림의 예를 들자면 이거는 이제 당뇨를 가지고 그림을 표현한 건데요. 당뇨가 있고 없는 군을 그 당뇨 수준에 따라서 점선으로 표현해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컷오프 밸류를 좀 높게 잡았을 때 실제적으로 당뇨가 있는 사람 중에서 당뇨가 있음을 보는 민감도는 20 중에 5가 돼서 한 25% 정도 나오고요. 당뇨가 없는 사람 중에서 당뇨가 아닌 거로 계산할 수 있는 특이도는 20 중에 18로 90% 정도의 높은 특이도를 보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렇게 컷오프 밸류를 낮게 잡았을 때는 민감도 같은 경우에 그 실제 당뇨가 있는 중에 양성으로 나오는 경우가 20분의 17로 85% 정도 나오고요. 당뇨가 없는 사람 중에 당뇨가 없다라고 표현하는 특이도는 20분의 6으로 30%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그래프는 미리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당뇨 여부를 알고요. 그 분포를 인구 분포를 또 따로 그래프로 그려진 그래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일단 컷오프 밸류를 민감도 100으로 아주 낮춰가지고 검사를 진행했을 때 음성은 이만큼 적고 양성이 이렇게 많아지게 되는데요. 그렇게 될 경우에 비당뇨자가
양성으로 나타나는 문제가 발생하고요. 아래의 경우는 특이도를 100으로 잡아서 컷오프를 높게 잡았을 때 실제적으로 당뇨인 사람이 음성인 것처럼 나오는 문제점을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즉 기준점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는 딜레마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너무 높게 결정해도 문제가 되고 너무 낮게 설정을 해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연구자는 위 양성을 감수할 것인가 아니면 위 음성을 감수할 것인가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심각한 질환을 보는 검사일 경우에는 일단 위 음성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특이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컷오프 밸류를 정해지게 되겠죠. 그렇지만 이런 결정을 한다는 것은 무척 임의적이기 때문에 대안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한 가지 검사만을 시행하지 않고 순차적으로 선별검사 후에 확진검사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검사를 동시에 시행한다든지 할 경우에 총 민감도와 총 특이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ROC 곡선이라는 방법을 이용을 해서 보다도 타당도가 높은 검사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할 수도 있겠습니다. 일단 그 한 예가 ROC 곡선을 이용하는 건데요. ROC 곡선이라고 하는 것은 검사 결과의 연속 변수를 그래프로 그린 것입니다. 수평축에는 1- 특이도, 수직축에는 민감도를 두어서 각 수치로 그 점을 찍어가지고 그 점을 이어서 곡선을 만든 것을 의미합니다. 이 곡선은 타당도를 높은 것을 확인하는 검사의 중요한 곡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AUG라고 하는 Area Under the Curve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그 그래프의 밑에 면적이 크면 클수록 진단적으로 유용한 검사라는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렇게 우리가 공복 혈당을 보는 당 검사하고 50g 글루코즈를 가지고 당 검사를 보는 두 가지 검사를 비교해 봤을 때 가로축에는 1- 특이도, 세로축에는 민감도를 가지고 각 그 지점마다 그러니까 검사치마다의 특이도와 특이도와 민감도를 가지고 점을 찍어봤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의 점선이 이어진 그래프가 ROC 곡선이 되겠고요. 이 곡선을 가지고 두 가지 검사를 비교해 봤을 때 그 밑에 면적 AUG가 넓으면 넓을수록 더 타당도가 높은 검사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 그래프로 봤을 때는 공복 혈당의 검사가 훨씬 더 당뇨를 진단하는 데는 타당도가 높은 검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타당도를 보기 위해서 민감도와 특이도에 대한 설명과 그 예를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검사든 어떤 연구든 그것이 참값에 가까운 것을 보는 것은 무척 중요한 일이죠. 그런 의미에서 타당도가 중요하고요. 어떻게 우리가 검사의 결과치를 봤는데 그 결과가 참값을 중심으로 이렇게 넓게 퍼져 있는 경우 일단은 타당도는 어느 정도 참값에 있기 때문에 좋다고 할 수 있지만 이렇게 반복을 통해서 어떤 검사가 이루어져서 한 지점에 모이는 거 요거를 우리가 정확도, 신뢰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뢰도는 있지만 참값에 가깝지 못하기 때문에 이 그래프는 신뢰도는 있지만 타당도는 낮은 거고요. 이 그래프의 양상은 타당도는 좋지만 신뢰도는 낮은 그래프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이상적인 거는 이렇게 타당도도 있고 신뢰도도 높은 그런 검사가 제일 좋은 검사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따라서 오늘은 이런 진단의 민감도와 특이도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요거는 한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진단의 어떤 민감도와 특이도를 바탕으로 두 검사의 타당성을 보는 연구 결과가 될 수 있는데요. 이런 연구도 오늘 배운 개념을 중심으로 한번 주제를 정해보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단키드에 대해서 적용을 좀 해보시고 이해가 좀 쉬울 거라고 생각이 들면 좀 성공적인 강의였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다음 시간에는 오늘 강의에 이어서 지난번에 다시 말씀드렸던 그 질병 발생의 측정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완율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거와 계속되는 개념으로 사망에 대한 측정 방법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는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